야, 이 여자 진짜 예쁘네? 군인이라고 해서 무섭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한 남자의 더러운 손이 김서연 소위의 허벅지를 더듬기 시작했다. 차가운 소주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며 깔끔한 제복을 적셨다. 야, 군대 가면 여자들이랑만 있어서 외롭지? 오빠들이 상대해줄까? 조폭들의 추잡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것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순간 식당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근육이 서서히 긴장되기 시작했고 수년간 707특임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몸을 깨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손 떼. 하지만 조폭들은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었다. 저녁 7시 30분 용산구 이태원로 뒷골목에 위치한 할매 손맛이라는 작은 한식당에서는 하루 종일 이어진 손님들의 발길이 잠시 뜸해지는 시간이었다. 이곳은 군부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평소에도 군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방에서 들려오는 국자 소리가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식당 안쪽 구석진 테이블에서는 2명의 군인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 명은 707특임대 소속 김서연 소위, 26살의 그녀는 키 168cm에 날씬하지만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지만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를 자주 띠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오늘도 그녀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육군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달린 707특임대 마크가 그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은 이현우 일병, 21살의 그는 서연의 직속 부하였다. 키 175cm의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그는 입대한 지 8개월째로 707특임대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젊은 군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의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존경하는 상급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었다. 소위님, 오늘 CQB 훈련 정말 힘들었어요. 현우가 제육볶음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다. CQB란 클로스 쿼터 배틀의 줄임말로 근접 전투 훈련을 의미했다. 707특임대의 핵심 훈련 중 하나로 건물 내부나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그래도 많이 늘었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실력이 향상됐어.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부하들을 챙기는 것으로 부대에서 유명했다. 훈련 때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평상시에는 언니 같은 따뜻함으로 후배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특히 오늘 방 청소 훈련에서 보여준 판단력은 정말 좋았어. 각도 계산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게 인상적이었어.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존경하는 상급자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707특임대 대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였다. 감사합니다. 소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겸손할 필요 없어. 내 실력이야. 다음 주 실전 훈련은 어떨 것 같아? 현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음 주에 예정된 실전 훈련은 707특임대의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였다.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훈련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이 돼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힘들겠지만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가져. 서연이 격려하며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공식 명칭은 제707특수임무단으로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요인 경호, 특수정찰 등 국가의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였다. 선발부터 훈련까지 모든 과정이 극도로 까다로웠고 특히 여성 대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 중에서도 서연은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으로 동료들과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체육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대학에서는 체육교육을 전공하면서 합기도와 검도도 함께 배웠다. 학군사관 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한 후 가장 가고 싶었던 707특임대에 지원했다. 707특임대 선발 과정은 지옥과 같았다.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중도 포기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버텨냈고 최종 선발되어 현재까지 3년간 복무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다양한 작전에 참여했고 실전 경험도 상당히 쌓은 상태였다. 소희님, 저희 부대에 여성 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707특임대에서 여성 대원은 매우 드물었다. 물리적 조건과 훈련의 강도 때문에 여성이 선발되기가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무슨 소리야?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지. 서연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소희님은 항상 최고 성적으로 통과하시잖아요. 실제로 서연의 훈련 성적은 부대 전체에서도 상위권이었다. 체력뿐만 아니라 사격, 격투, 전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 특히 근접 전투와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남성 대원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야. 현우도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훌륭한 특임 대원이 될 거야. 소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어. 다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몇 명의 남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고 말투도 거칠었다. 아, 여기 술 있어? 소주 몇 병 가져와. 아,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밥집이네. 그래도 소주 정도는 있겠지?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와서 마시면 되잖아. 들어온 남자들은 총 5명이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화려한 브랜드 옷차림과 목, 팔, 손등에 새겨진 문신들을 보니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다. 특히 그들이 착용한 굵은 금목걸이와 비싼 시계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는 박진우, 31살로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의 중간 간부였다. 키 180cm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근육질 체형, 얼굴에는 항상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의 목에는 손목만한 굵기의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왼쪽 팔뚝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동석이라는 이름의 29살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진우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키는 진우보다 작았지만 더욱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 새겨진 해골 문신이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김태준, 이승호, 정민석으로 모두 20대 중후반의 나이였다.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다. 아줌마, 소주 있어요? 없으면 맥주라도? 진우가 식당 사장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한데 저희는 주류 판매 허가가 없어서 술은 안 팔아요. 60대 여성인 식당 사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고 가능한 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뭐, 술이 없어? 그럼 밥집에서 술도 못 마시고 밥만 먹으라는 거야? 진우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빈 테이블에 거칠게 앉았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밥이나 먹자. 어차피 배고프잖아. 동석이 말했다. 그러게, 일단 배부터 채우고 술은 나중에 마시자. 다른 4명도 따라서 앉았다. 그들이 앉은 테이블은 서연과 현우가 앉은 테이블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서연과 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군인으로서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거친 언행과 위압적인 태도가 불편하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야, 여기 분위기 좀 조용하네. 뭔가 재미없어. 동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게, 완전 죽은 것 같아. 좀 시끄럽게 해보자. 태준이 동조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다. 그들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했지만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야, 저기 군인들 있네. 승우가 서연과 현우가 앉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 아, 진짜네. 그런데 여자 군인도 있잖아. 민석이 관심을 보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여자 군인? 어디? 진우가 고개를 돌려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기에도 서연은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오, 예쁘네. 군인치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진우의 말에 다른 4명도 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현우는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이자 존경하는 상급자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못마땅했다. 소희님, 저 사람들이 자꾸 신경 쓰지 마. 우리 식사나 마저 하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점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 받아야 할 예의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 자체가 매우 불쾌했다. 야, 저 여자 군인한테 가서 인사나 할까? 동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 군인분들한테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나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의 진짜 의도는 인사가 아니라 시비를 걸거나 관심을 끌려는 것이었다. 다른 4명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소희님,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진정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근육은 서서히 긴장되기 시작했다.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상대방들의 행동 패턴과 움직임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계산을 서두르려는 기색을 보였고 몇몇은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당 사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장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서연의 테이블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따라 나머지 4명도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명백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군인님들. 진우가 가짜 정중한 어조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과 눈빛에 담긴 불순한 의도는 숨길 수 없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왔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707특임대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들이 단순한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불필요한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 아, 별일 아니고요. 그냥 인사하려고요. 군인분들 보니까 반가워서. 진우가 서연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동이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식사 중입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싶으니까 다른 테이블로 가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식사 중이면 어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나쁜 사람들 같아 보여요? 진우가 강제로 서연 옆에 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서 나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다. 나머지 4명도 하나씩 테이블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동석은 현우 옆에, 태주는 서연의 맞은편에, 승우와 민석은 서 있으면서 테이블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가주세요. 서연이 다시 한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뭐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진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평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모두가 알아서 비굴하게 굴었는데 이 여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저기 형님들, 저희 식사 마저 하고 갈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군인으로서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야, 네가 언제 끼어들라고 했어? 동석이 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른들이 말하는데 닥치고 있어. 뭐라고요? 현우가 화를 내려는 순간 서연이 그를 제지했다. 현우야, 진정해.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707특임대에서 받은 교육 중에는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동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래,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네. 역시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 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손대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머, 무서워라. 군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까칠해요? 태준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랑만 있어서 외로웠지? 우리가 상대해줄까?
승우가 추잡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성적 함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707특임대에서 수없이 받은 훈련이 몸을 깨우고 있었다. 상대방들의 위치, 거리, 가능한 공격 루트 등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이것은 707특임대에서 적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사용하는 톤이었다. 가라고? 우리가 왜 가야 해? 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우리 단골집인데? 우리가 먼저 왔으면 우리가 주인이지. 실제로는 서연과 현우가 먼저 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의 논리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서연의 차가운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다. 야, 이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형님. 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석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우가 소주병의 뚜껑을 열고 서연의 머리 위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소주가 서연의 머리카락과 어깨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뭐 하는 거야? 현우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태준과 승우가 그를 양쪽에서 누르며 앉혔다. 가만히 앉아 있어, 새끼야. 차가운 소주가 서연의 머리와 깔끔했던 제복 위로 떨어졌다.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젖으면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어머, 미안해요. 실수했네요. 진우가 가짜로 사과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한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707특임대에서 받은 교육에서는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정말 예쁘네요. 군인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진우가 서연의 젖은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매우 불쾌했다. 형님, 군대에서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달래줘야 할 것 같은데요. 민석이 더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고 있어? 우리랑 놀면 되는데. 승우가 동조했다. 바로 그때 진우의 손이 서연의 허벅지에 올려졌다. 그의 손이 서연의 다리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야, 다리도 탄탄하네. 역시 군인이야. 운동 많이 했구나. 진우가 더욱 대담해져서 손을 위로 올리려고 했다. 지금 당장 손 떼.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더 흥미를 보였다. 왜 그래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군대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나? 이 새끼들아, 그만해. 현우가 화를 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태준이 그의 목덜미를 눌렀다. 앉아있으라고 했잖아, 새끼야.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나머지도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 경찰 불러주세요. 한 중년 남성 손님이 소리쳤지만 동석이 그를 노려보며 위협했다. 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승우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다. 진우는 계속해서 서연을 희롱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야, 이렇게 예쁜 여자를 군대에 보내면 아깝잖아. 우리랑 놀자. 우리가 잘해줄게.
형님들이 돈도 많이 벌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줄 수 있어. 민석이 동조하며 서연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경고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목소리에는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인 김서연이 아니라 전사 김서연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손 떼. 하지만 진우는 술에 취해서 그 경고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서연의 반응을 재미있어 했다. 경고? 웃기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경고해? 여자가 남자한테 경고한다고? 진우가 서연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군인이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 줄 알아? 그냥 여자잖아. 그래,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 해.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동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서연의 뺨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얼굴에 닿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서 진우의 손목을 잡았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되었다. 그리고 그 손목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기 시작했다. 아!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서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손목 힘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뭐야? 이게 뭐야? 다른 4명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나, 손목 부러진다. 진우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다. 나달라고?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 서연이 손목을 더 세게 비틀자 진우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인연이 뭐야? 동석이 서연을 밀치려고 했지만 서연의 다른 손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급소 타격법이었다. 동석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물러섰다. 명치를 정확히 맞은 그는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인연이 진짜. 태준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가 있었다. 서연이 몸을 돌리면서 태준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동되었다. 으악! 태준이 바닥에 쓰러졌다. 인연이 진짜 뭐야? 승우와 민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런 상황도 훈련의 일부에 불과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2명의 공격을 분석했다. 승우는 오른쪽에서 주먹으로, 민석은 왼쪽에서 발차기로 공격해오고 있었다. 승우의 주먹을 왼손으로 막으면서 동시에 민석의 발차기를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즉시 반격을 시작했다. 서연의 팔꿈치가 승우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다. 승우가 고통스러워하며 웅크렸다. 동시에 서연의 무릎이 민석의 복부를 찼다. 민석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5명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진우가 손목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서연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다. 숨도 거칠어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것 같았다. 현우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평소 온화했던 소희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 대체 뭐야? 동석이 명치를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707특임대 김서연 소희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온화했던 평상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707특임대가 무엇인지는 그들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리스트도 상대하는 최고의 전사들. 그런 부대의 대원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707특임대?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손목의 통증도 잊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설마 진짜 707특임대? 태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넘어질 때 다친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심리적 충격이 더 컸다. 가짜라고 생각해?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조폭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우리가 5명인데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어? 승우가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방금 전 서연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707특임대에서 받은 수많은 실전 훈련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인질 구출 작전, 대테러 훈련, 근접 전투 시나리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현우야, 다른 손님들을 대피시켜. 서연이 현우에게 명령했다. 민간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707특임대의 기본 원칙이었다. 네, 소희님. 현우가 즉시 움직여서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 나섰다. 사장님도 나가 계세요. 위험해요. 네, 알겠어요. 식당 사장도 급히 밖으로 나갔다. 이제 식당 안에는 서연과 5명의 조폭들만 남았다. 야, 이제 아무도 없어. 마음껏 해보자. 민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707특임대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 거야? 여자는 여자지. 승우가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그도 서연의 눈빛을 직시하지 못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우아했지만 동시에 맹수 같은 위험함이 느껴졌다.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모든 기술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내게 한 일을 정확히 말해보라.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소주를 내 머리에 부었고 내 몸을 만졌다. 맞나? 서연의 질문에 조폭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건 성희롱과 폭행이다. 군인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서연의 말에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군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죄였다. 야,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그냥 장난친 거잖아. 동석이 변명했다. 장난?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럼 나도 장난으로 해보자.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순간이동 술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태준에게 먼저 다가갔다. 태준이 반응할 시간도 없이 서연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태준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졌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유도 기술이었다. 아! 태준이 바닥에 크게 떨어졌다. 등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서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장난이야.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승우가 뒤에서 서연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707특임대에서는 360도 방향에서 오는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다. 몸을 돌리면서 승우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목을 팔로 감쌌다. 초크슬립이라고 불리는 기술로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승우가 숨을 쉬지 못하며 발버둥쳤다. 서연이 팔의 힘을 조절해서 완전히 기절시키지는 않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만 압박했다. 이것도 장난이고 몇 초 후 승우가 쓰러졌다. 민석이 의자를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그의 공격을 기다렸다. 707특임대에서는 다양한 무기에 대응하는 훈련도 받았다. 민석이 의자를 내리치는 순간 서연이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목을 비틀어서 의자를 떨어뜨렸다. 아! 민석이 고통스러워하며 의자를 놓쳤다. 서연의 무릎이 민석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급소 공격법으로 상대방을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민석이 바닥에 쓰러지며 복부를 움켜쥐었다. 이것도 장난이네. 이제 진우와 동석만 남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동료 3명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이게 말이 돼? 진우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손목은 아직도 아팠지만 그보다는 공포가 더 컸다. 야, 우리 그만하자. 미안했어. 동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안하다고?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럼 진심으로 사과해보라. 죄송합니다. 동석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뭐가 죄송한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성희롱하고 폭행했어요. 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처벌을 받아야겠네. 서연이 동석에게 다가갔다. 동석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서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서연의 손날이 동석의 목 옆 경동맥 부위를 정확히 타격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기절 기술로 상대방에게 큰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즉시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었다. 동석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제 진우만 남았다. 그는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다. 야,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진우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너는 리더니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겠어. 서연이 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니야, 제발.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조폭 조직의 중간 간부라는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서연이 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다.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럼 약속해. 네, 약속해요. 앞으로 여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네, 절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네, 약속해요. 절대 안 하겠어요. 진우가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707특임대에서는 적에게도 인도적 대우를 하라고 교육받았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자수? 진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자수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 그건 싫다면 내가 직접 처벌하겠어. 서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그녀의 주먹에는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자수할게요. 진우가 급히 대답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지금요? 지금 당장.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소희님, 경찰이 왔어요. 경찰? 네, 다른 손님이 신고했나 봐요. 곧 경찰관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저는 707특임대 김서연 소위입니다. 서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성희롱하고 폭행했습니다. 성희롱과 폭행이라고요? 네, 증인도 있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가리켰다. 현우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폭들이 어떻게 서연을 괴롭혔는지, 소주를 부었는지, 몸을 만졌는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쓰러진 조폭들을 깨워서 수갑을 채웠다. 몇몇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비틀거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끌려가면서 서연에게 계속 사과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절대 안 하겠어요. 조폭들이 모두 연행된 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바닥에는 의자가 넘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쏟아진 소주가 그대로 있었다. 소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별거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정말 멋있었어요. 707특임대가 이런 거구나. 현우야, 이런 일은 특별한 거야.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연이 후배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정당방위였잖아요. 맞아. 하지만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 서연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서연과 현우는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아까 먹다가 중단된 식사를 마저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음식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고 서연의 제복은 소주로 젖어 있었다. 식당 사장이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다. 테이블과 의자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사장이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죄송해요. 식당이 어수선해져서.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장이 감격하며 말했다. 소희님, 음식 새로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식은 음식을 드시게 할 수는 없죠. 괜찮습니다. 그냥 데워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새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동안 현우는 계속해서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희님,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소희님한테 덤볐을 때 정말 걱정했는데 순식간에 다 제압하시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 저 정도는 기본이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707특임대에서는 이런 훈련도 받나요? 물론이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 테러리스트 상대부터 일반 범죄자, 제압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훈련해. 현우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언젠가는 소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말이야. 서연이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현우야, 오늘 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을 거야. 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해.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은 정당방위였지만 평소에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우리가 가진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 네, 알겠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임무라는 것도 잊지 마. 네, 소희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까 대피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아까 그 여성 군인분 정말 대단하셨어요. 맞아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역시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르구나. 손님들이 서연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희님, 유명해지셨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건 별로야. 새로운 음식이 나왔다. 사장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보였다. 반찬도 더 많이 나왔고 김치찌개도 더 푸짐했다. 와, 이거 너무 많은데요. 현우가 놀라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오늘같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드셔야죠. 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과 현우는 계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장이 받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에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도움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그래도 음식값은 내야죠. 서연이 말했다. 정말 안 받을게요. 대신 자주 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면 우리 가게도 안전하고 좋죠. 사장의 고집이 워낙 세서 결국 서연과 현우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식당을 나오면서 현우가 말했다. 소희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소희님처럼 되고 싶어요. 고마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가짐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요?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해. 그리고 언제나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하고.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야. 다만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럼 소희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들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오늘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 서연의 말에 현우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오늘 경찰서에 끌려가서 처벌받으면 혹시 그들이 변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소희님, 707특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서연이 잠시 생각했다. 기술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이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 아, 그런 거군요. 기술은 연습하면 늘고 체력도 훈련하면 강해져.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은 스스로 가져야 하는 거야. 현우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간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707특임대 대원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연은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다. 과연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을까? 너무 과격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자신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였다. 며칠 후 서연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조폭들이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선처를 호소한다고요? 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리더격인 박진우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반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조폭들은 성희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 진우는 징역 1년,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다. 한 달 후 서연이 다시 그 식당을 찾았을 때 사장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어머, 소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안 와요.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 다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서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707특임대 대원으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말이다. 몇 년 후 서연이 진급해서 대위가 되었을 때 현우도 부사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존경하고 있었고 그녀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현우야, 너도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네. 네, 소희님. 아니, 대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현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것들?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서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위님이 그날 보여주신 모습을 이야기해주면 후배들이 정말 감동해해요. 여성 군인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렇게 서연의 가르침은 후배들에게 전해져 나갔다. 그리고 707특임대는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로서의 역할을 해나갔다. 정의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가는 것이었다. 서연과 현우의 이야기는 그런 정의의 전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서영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현우를 통해 그리고 그의 후배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서연이 그날 식당에서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이야말로 707특임대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대한민국 군대가 추구하는 가치였다.